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두산 로보티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그리고 소부장 쪽의 기준 어떻습니까? HPSP 리노공업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다소 깊었죠.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 이후에 확인해 본 수급 결과는요,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다. 조금 쉬어가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잡아낼 수 있다. 오늘도요, 힘찬 내용, 알찬 내용, 좋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시청하셔서 내일장 불기둥 잡을 수 있는 종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시황에서부터 종목까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처럼 국내 증시 1% 수준의 강세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오늘 훌륭했습니다.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거,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지는 종목의 변동성이 위를 향해 준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시장 상황도 매우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때 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시황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의 기준은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냥 이것만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15.5% 강세를 띠고 있는데 시장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20%대 넘게 24.55%입니다. 이러한 초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우셨던 분들, 어떤 분들이 계세요? 요 고점에서부터 7월 26일 고점에서부터 30에서 50%, 60% 밀려 내려갔던 2차 전지. 2차 전지 종목이 오늘은 순환성의 흐름이 됐든 어떤 기준이 됐든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기준도 햇볕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 시장이 아우러져서 같이 움직여 준다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군이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전체 시장의 40%가 넘어요. 2차 전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비금속 광물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와 있죠. 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돼요. 일단은 이격을 계속 줄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더뎌 보입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52주 고가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73,600원. 그 기준 넘겨주고, 그리고 0.4% 정도 매도하고 있는 기관들도 매수로 전환이 되어준다면, 그러면 연간 단위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1위가 됩니다. 거기서부터의 흐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죠. 지수의 영향력이요. 삼성전자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22%가 넘습니다. 하이닉스는요 5% 수준. 둘이 합쳐서는요 27에서 28%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 그리고 52주 신고가 목전에 있는. 그러니 그들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에서도 빨간색이 미국이에요.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 수준 눌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100, 3,200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는 예전에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 있던 엑슨모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빅테크들이죠.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시가총액 뭐 1위부터 5위 또 6위 메타까지 전부 빅테크의 기준입니다. 그들이 작년 11월부터 불거져 있던 AI 관련된 실질적인 실적과 성장성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일매일 보시면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상장 주식수, 이 종목군들의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아유, 얼마나 행복합니까? 윤정두가 미국 가서 엔비디아 주식 100억 원어치를 샀다고 해봐야 외국인 윤정두가 엔비디아 100억 샀어요. 이런 거 요만한 기사거리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만 전체 수급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수급 추정치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세력, 큰 형들. 와, 이 종목 누군가 샀어요. 큰 형이 샀어요. 세력이 샀어요. 대형주에서 보시면 그 수급 범위까지 다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수급 누가 뒷받침된다 그랬어요? 뭐 간단하지. 이 자료들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올해 1위 금액 기준으로 하이닉스 2위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가 없어졌어요. 삼성전자 기관이 0.4% 매도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현대차는요. 0.05% 기관이 매도해서 쌍끌이로 안 보일 뿐이에요. 외국인 순매수 우리나라 연간 단위 3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기준에 3에서 4% 이상이 매집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들을 필두로 놓고 보시고요. 오늘까지도 탄력을 준, 어제 강세를 줬잖아요. 누가? 삼성전기가. 오늘도 시장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는 1.46%의 흐름이 표출돼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요. 한미반도체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 프리미엄 높아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프리미엄이 높다 했는데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몇이에요? 한 15위 되나요? 근데 2차 전지 매집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올해 들어서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혹은 외끌이더라도 매집이 되어 있는 거는요. 바이오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니에요. 로봇 관련주는 일부. 반도체 쪽은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프리미엄이 높지만 일단은 수급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5월 이후의 수급은 최소 4에서 10% 이상의 매수가 들어가 있다. 오늘 업종군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포트폴리오. 이제 하루 남았죠? 11월 달 포트폴리오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12월 달 포트폴리오에 저 4종목보다 2종목 정도를 더 넣을 거예요. 그거를 내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한번 보시자고. 2차 전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2차 전지는 지금 얘기할 이유도 없죠.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완전히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거래대금도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주력주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는 어느 업종에서 나올지 몰라요. 2차 전지가 다시 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가 지금의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줄지 아니면 뜬금없이 바이오 쪽에서 흐름을 내줄지. 그것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거래가 터지는 쪽의 기준에 명분이 있는지 또 수급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대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흐름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의 강세 또 삼성 SDI의 3%의 강세. LG화학이 조금 아쉬워요.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7.5% 어마어마하죠.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표를 미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가격 반발력이 나와 있어도 LG화학이 사실은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10%나 폭등이 났어요.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예요? 10%의 이런 폭등이 지속될 수 있나요인데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늘 하루 움직임이 나왔다고 계속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다.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가장 거래대금이 많을 때가 5조까지 터졌어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5조. 지금 코스닥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가장 안 좋을 때가 4조 원이에요. 시장 전체가. 근데 종목 하나가 5조가 터졌는데 그 5조 원의 거래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추가적인 추세 강화가 되려면 오늘 거래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5천억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26조, 코스닥 시장의 1위 추세 강화가 이런 변동성의 확장으로 연동되기 위해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씩 터져줘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유통 물량이 많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시가총액이 높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거래대금 1조 5천억을 못 넘기면서 예전의 영광,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2차 전지의 움직임은 테슬라의 영향 부분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75% 빠진 상태의 반등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못 갈 때 기준은 2차 전지와 테슬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누가요? 2차 전지 옹호하시는 분들이. 지금은요. 테슬라가 움직여주니까 와 테슬라 강세에 연동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오늘 기준은 테슬라의 영향이었다면 개장 초부터 초강세의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소 특례 상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죠. 그 부분에 포스코 DX라든가 LNF가 거래소 이전 상장과 함께 특례 상장 부분도 코스피 200 지수에 그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더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 상위 종목 우리 종목 검색해도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 떴어요 안 떴어요? 뜹니다. 거래대금도 터지고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보시는 부분은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BM도 10%, 시가총액 6조가 넘는 LNF도 16%의 수준.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고요. 오늘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신고가를 내준 HP, SP.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흐름 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중 15.77까지 올라왔죠.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만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에요. 오늘 조금 이따 보여드릴 리노공업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신고가를 지속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리노공업이 없어요.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에 리노공업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업황 개선 폭에 힘입어서 메이저들의 수급과 함께 강세를 띱니다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은 걸러내자. 그래서 결론은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채우시고 그 다음 범위의 변동성 매매를 보실 때 이왕이면 거래대금이 풍부한 쪽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들여다보시면 된다. 오늘 기준에서요. 뒷부분에 원고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떠있던 게 LNF입니다. 5% 7% 떠서 16%까지. 여러분들이 수식만 만들어 놓으시면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보고 옆에 탁 돌아봤더니 고점 대비 막 그냥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 말고 물론 오늘 뭐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온 두산 로보틱스 또 시가총액 4조 수준까지 올라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고요. 대형주의 기준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십시오. 그래서 내일 기준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보여드리죠. 개장 초가 아니에요. 개장 전입니다. 개장 전 지금 이 시간 어제도 23시 55분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떤 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어제 기준에 5종목 중에 3종목. 오늘 뭐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죠. 좀 이따 다 복귀 교육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까지 오르다가 다시 꼬리 달려버린 좀 아쉬운 위메이드의 기준도 거래량만 수반되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닉스 12만 9천 원 52주 고가 넘긴 이후에 13만 4,400원 신고가를 내놨죠. 그 흐름을 뚫어줄 수 있을 만큼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자, 시황 부분에 있어서요. 뭐 지표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진짜 어려워지면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또 당분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국내 증시 위주로만 또 업황 종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이슈 업종군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제 제 주변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언제 시장 좋아져요 하시는데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처럼 시장 좋은 때가 어딨냐고.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지시긴 한 것 같은데 제 앞에서만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좋은 장이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방송에 갖고 나온 종목이 다 신고가야. 대부분이. 예?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 범위가 HBM 이후에 온 디바이스 그 부분은 이전부터 나와 있던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느 기준에서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보도자료 계속 뭐 찾으면 맨날 나와요. 근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 쪽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내년 출시되는 폰부터 해서는 AI가 직접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는 다 오픈시키겠다. 그런 내용의 그 이슈 범위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나오는 거죠. HBM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다가 온 디바이스 쪽에서 또 신고가가 나와주는데 불과 언제예요? 27일입니다. 27일 날 여러분들께 리노공업, 심텍 그리고 나머지 종목. 근데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더라도 충분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안 걸쳐져 있는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기도 연동돼 있고 HPSP도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어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요 내용들의 범위에 관련 테마주들 지금 이렇게 쑥 묶어놨는데 HPSP도 있어. 응? 여기에 삼성전기 없지만 어제 또 설명드렸었죠. MLCC, PCB 관련돼서 그 매출 증가 폭의 기준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확장될 수도 있다. 또 중국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야. 리노공업 신고가 랠리, HPSP 신고가 랠리.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심텍 신고가 랠리. 결론적으로 리노공업이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 PER 22배, 뭐 PBR 5배, 윤정도가 아무리 반도체 종목이 좋아요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검증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하이닉스가 적자라는 거, 올해 적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근데 업황 개선폭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확인, 그러니까 정확히 엔비디아의 5월 24일 실적 발표 이후에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30%에 달하는 폭등 랠리 하루 만에 그 흐름이
실적의 검증에서 나온 거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전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AI에 관련된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의 수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의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똑같은 맥락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관련주. 2차 전지를 그냥 뭐 얘는 괜찮은데 2차 전지는 안 돼요. 너무 고평가예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평가야. 50보 100보야. 다만 이쪽은 업황이 바로바로 연동돼서 실적으로 연동돼서 나오는. 그래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평가가 아닌. 그나마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기본적 분석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투자자의 심리, 모멘텀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느냐.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나오죠. 빅테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게 하나가 있고 수급의 범위에서는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없는 수급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져주는 흐름과 함께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 그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리노공업도 지금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7, 80%가 돼요. 그런 가운데 올해 3% 이상의 추가 매수가 장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아주 빵빵하게 터지지 않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속에 증권 매매하시는 MTS, 거기에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각 증권사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수식을 넣으시는 방법 모르시죠? 오늘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이용철 전문가, 황효주 아나운서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에요. 이것도 꼭 원하신다면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다. 응? 노란톡에도 들어오시면 캡처해서 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얼마? 16만 1,000원에 언제? 11월 16일 날 우리가 방송 다 한 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얼마? 19만 9,900원. 시장 지수가 20%씩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 3조 3천억이야 이제. 그런 종목이 16만 1,000원에 포착돼서 19만 9,900원. 이날 하루만 나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만 1,600원? 오늘 고점이 19만 9,900원. 그 다음에는요. 18만 8,200원 21일 날? 오늘은요. 19만 9,900원.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업황 개선폭을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아니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관련주, 또 소부장, 성장성 없는 업체가 어디 있어? 조선주는 성장성이 없나? 그것을 인정해주는 메이저가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이저가 있고 거래대금까지 풍부해지면 좋겠다. 시장에서 보는 정도 수준의 엄청난 거래대금은 아니더라도 5MA, 20MA. 그게 뭐예요? 5거래일, 20거래일, 5주, 20주, 5월, 20월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이 나와주면 그 힘의 강도는 어마어마하다. 우리 어머님 오늘 오셨어요. 김장김치 가지고. 난 방송 끝나고 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 내 계좌가 펄해가지고 맨날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에 얘가 뜬금없는 종목 아니잖아요. 교육해드렸고 방송해드렸고.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런 종목 HPSP를 말씀드릴 건데 HPSP는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나와 있어요? GPU부터 나와 있죠. 엔비디아발 GPU의 기준 그 사업이 확장이 된다 하니 AMD도 인텔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서 납품하더라도 그 수요 공급이 넘치진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물건 신청을 해서 받는데 한 대당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그 물량을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어느 쪽에서 원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아 진짜 이들이 발주를 할까라고 했더니 3분기 실적에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성장성, 앞으로의 사업, 공격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 AI 관련된 내용들. 그 시장이 확장돼 있다는 게 5월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또 3분기 실적,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확인, 그 검증된 내용 때문에 IT가 강세를 띠는 겁니다. 삼성전자 33% 강세 지금. 시장 대비 2배. 하이닉스 83% 올라오고 눌림목이에요.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소부장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죠. 정점 아닌가요? 아니, 이제 스타트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HPSP의 기준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뭐 있다고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해서 보시고, 아마존 쪽에서 지금 행사하잖아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AI 부분에 대한 성장성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HPSP는 어떤 이슈와 호재가 있느냐의 기준에 삼성전자발 발주, 그 수주를 HPSP가 받아옵니다. 그런데 HPSP의 기술력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 관련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가 자체, 허가 자체가 1,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지금의 특화된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동안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3분기 이후에 70% 이상 HBM 쪽에 관련해서. 근데 내년부터 해서는 삼성전자도 다시 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떨어져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파이는 더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HPSP의 실적 개선폭 바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해도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오르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이 그럼 저평가니까 안 들어갈래.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 치면 2차 전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 놓치신 거에 대해서 배합하지 마시고 예전 바이오 랠리 때 바이오 놓친 거 배합하지 마시고 로봇 관련주 올해 들어서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마어마하죠. 또 최근 두산 로보틱스 어마어마하죠. 그거 배합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나는 그냥 주력주만 가지고 갈래. 오케이, 그게 가장 정석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메이저가 매집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에서 나 수익 내고 싶어. 어제도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사고 오늘도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사고 그럼 100만 주 샀으면 뭐 하냐고. 100만 주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주식수 몇 주? 8,100만 주짜리라고요. 하루에 100만 주가 들어오는데 오늘 종가가 4%뿐이 못 올랐어. 1.25%가 들어왔는데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가 6.5% 있죠. 에코프로 공매도 상환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 나올 수 있어?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또 진입장벽이 높은 내용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명분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에 대한 논리, 거래대금과 수급인데 오늘 좀 밋밋할 줄 알았더니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꼬리가 달려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엄청 강한 거래대금 10위 안에 연 이틀 들어오면서 내일도 엄청난 폭등이 나오나요? 글쎄요, 그건 난 몰라. 부채조사도 아니고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늘까지 들어왔던 외국인이 자금 집행 나 다 했어. 나는 중장기로 갈 거야. 그럼 내일부터 꿀꿀꿀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일 기준에 이렇게 설정해드린 거래대금 거래량,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거래량만 수반되어 준다면 당연히 그런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눌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한 종목은 그 눌린다는 흐름이 2차 전지 그 흐름처럼 폭락으로 연출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2차 전지도. 방어가 되고 돌리고 방어가 되고 돌리고 있지.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1월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39,000원 아니야. 38,000원대 나왔어. 오늘 얼마? 44,700원.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에서 하루 만에 그냥 10% 이상 수익. 아니 이렇게 해서 10% 수익 내면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방송국에 커피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되잖아. 연말인데 떡도 보내주시고 두 손 가득히 뭐 좀 사오시고
근데 계좌 검사하면은 얘 냅두고 똑같이 올라온 종목에 이상한 시가총액도 없고 윤정두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 사가지고 계좌 시펄해가지고 엉엉엉엉엉 그러시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콕콕콕 찔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그 공격적인 특히 외국인들의 그 공격적인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새벽에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6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장초에는 좀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오후에 빵빵빵. 오늘도 42,000원 기준 또 검색기에서 42,900원. 이건 제가 캡처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포착이 돼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 42,600원 나올 때 자 프로그램이 17만 2천 주 매도 우위입니다만 개인 선호 창고에서 매도 우위다. 그리고 NH 창고 기준이 최소 70만 주 수준의 매수 우위다. 8,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렇다면은 뭐 같이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확장 안타깝게 44,550원 찍고 아까 제가 44,700원이라는데 44,550원 찍고 아쉽게도 미끄러져 내려서 뭐 42,000원대까지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돌려놨죠. 내일의 기준입니다. 내일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거래량의 70% 80%예요. 다시금 500만 주의 거래량을 드립니다.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추세의 강화 부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의 기준이 12%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해요. 5월 17일부터 11월 28일 오늘 100만 주 이상 또 사갔죠. 1% 이상을. 쌍끌이 순매수가 5월 17일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가 어디 있어? HPSP 대략 한 13위 정도 하죠. 13위 합니다. 여기 또 IT 또 있네. 주성 엔지니어링.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지금 어제까지 기준에 870만 주, 880만 주, 오늘 100만 주, 980만 주, 1000만 주 가까이 샀어. 그냥 1000만 주가 아니야. 8100만 주 대비 1000만 주입니다. 12% 넘게 됐어요.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최소 50%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계산 방식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영업이익의 20배가 적정 주가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8만 원 갈 겁니다. 그럼 자기 집 팔아서 사라 그래. 일반 투자자들 현혹시키지 말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되지. 삼성전자 그럼 영업이익의 20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결론은요. 요 HPSP의 경우도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성장성의 명분이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있는데 그 정도의 매집이 단행되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는 올려놔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 수급 범위에 앞전 수급을 넘긴 뭐 떴어요? 별 3개짜리 상승 장악형 떴지. 내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봐야지. 내일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내일 거래 터지면 매수하는 거고 거래 안 터지면 눌림목 기다리는 거고. 그 거래 터진다는 기준 몇 주? 500만 주. 9시 10분에 몇 주? 50만 주, 10%. 9시 30분에 20%, 100만 주. 10시에는요? 30%,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건 중학생도 알아.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한 번만 듣고 신뢰도가 있으면 그것 그대로 따라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신뢰도가 없으니까 아니 HPSP 그렇게 큰 종목 말고 다 오른 거 말고 요만한 거 주세요. 계좌 수익부터 내놓고 변동성 확대되는 종목 들여다보십시오. 아시겠죠? 잠시 후에 내일장 공략주 다시 한번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방송 원고가 15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195, 내일부터는 진짜 반 이상 줄여야 돼. 뒤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봐야 되는데 야, 그거 다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빨리 넘깁니다. 여러분들이 주력주에서 수익 내고 변동성 종목에서 수익 내고 하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윤정두가 넣어놓은 수식에 포착이 돼서 상한가 찍고 갤럭시와 머니틀이 별로 조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미만은 굳이 지금 볼 필요 있을까. 근데 검색계 윤정두 의지하고 상관없이 검색계 떠주고 흐름이 나와줘요. 그리고 교육받으시는 대로라면은 오늘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노버주들도 차익 실현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신라젠, 대상홀딩스 뭐 상한가 이틀 연속 가고 근데 실질 수익하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연동이 크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수익 내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존하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제 경험칙상.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요. 이런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비중을 크게 늘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주력주 기준에서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그리고 꼭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의 힘. 예? 도서 한 권씩 다 무료로 드린다고 그랬죠? 노란톡에 오셔서 나 도서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이렇게 올려주시면 숫자만 누르지 말고 상상상 뭐 상상상이야. 상한가는 제가 알아서 교육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교육의 힘 탁 넣으시면은 도서 한 권 그냥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그리고 이런 수익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때 절대 맛있는 커피 사주세요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수익 좀 내시고 오늘처럼 눈 오는 날 행복해 하셔가지고 방송 안 보시고 좀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주간 단위의 수익만 가져올게요. 너무 많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 전략으로 대처하는지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46,000원부터 오픈이 돼서 94,700원이죠. 오늘 그 고점까지의 흐름. 그리고 고점에서는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와요. 근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게 동영상 녹화해 드리면서 이 탈퇴 신호의 강력한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렸어요. 다른 때 같으면은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탈퇴 신호 빠바방 알려드리고 했는데 15.77% 찍고 내려오고 흐트러져 내려올 때 그때 빠르게 대처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받으셔서 스스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200% 넘지 않나? 어찌됐든 194%에 꼬리 달려 있는데 추세 기준에서는 완전히 반전돼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에서 일부 움직임 좋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검색에 나온 종목군들이에요. 빨리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 탈퇴 신호 나오면 빨리빨리 대처하셔야 되는데 1조 미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만 생각할 시간은 줘요. 대형주는 그냥 소형주처럼 그냥 곤두박질 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비중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 나가면 충분히 긍정적인 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PSP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적인 매매를 중기적으로 할 거냐. 우리는 5월 이후에 추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흔들려도 가져갑니다. 다만 난 변동성 매매할 거야. 이런 종목 어떻게 믿고 가겠어? 라고 한다면 탈퇴 신호 나올 때 차익 실현, 재진입 신호 나와도 20% 이상에서는 안 들여다보는 거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윤정두가 목이 마르는 걸 어떻게?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오늘 23시에 추가 교육 해드린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새벽 내내까지 추가 교육 해드리니까 23시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또 아침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장 공략주 또 대처를 하시죠. 로봇 산업 관련돼서 어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이 확장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거래대금이 터져줬죠. 어제 거래대금 2위, 3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진입을 하고 어제 19%의 그 수익을 그대로 잡아간 거예요. 17만 500원? 아니지. 16만 원대에 포착이 되죠. 뭐 어디서요? 종목 검색기에서. 그리고 나서 18만 2,500원, 그리고 나서 19만 원대까지 쭉쭉쭉. 그래서 어제 기준에 19만 3,700원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 탈퇴가 됐으니까 재진입이 나오잖아요. 절반 이상의 물량을 어제 뺏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300만 주 없으신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개장초에 거래가 좀 둔화돼 있었는데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내일도 또 잡아드립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고점에서 무너져 내릴 때 차익 실현 또 혹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 범위를 빠르게 영상 녹화를 해서 또 매직 계산기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못 해드렸어요. 다만 지금의 흐름에서 그렇다면 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막연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만 당장의 거래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방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단위의 기준은 이미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목요일 날 급격히 둔화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가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미끄러진다면 그렇다면은 동영상 교육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차익 실현하시거나 혹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정리하시고 다시금 거래가 터지면 움직임을 가져간다.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어느 쪽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의 거래대금은 어느 쪽에 쏠려 있다? 두산 로보틱스에 쏠려 있다. 이쪽이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모멘텀을 조금씩 더 내주고 있는데 뭐 50보 100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됐어요. 적지 않습니다. 2% 가까이. 적은 물량 아니에요. 1930만 주짜리에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희한한 흐름이 나와요. 굉장히 희한한 흐름. 지금 뭐 검색기에 이렇게 떴습니다. 교육해드렸습니다. 뭐 변동거래량에서의 수급 범위 이런 교육 내용 다 필요 없어. 오늘 뭐 고점 대비 15.77 올라왔다가 그냥 곤두박질 쳤는데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다행이시겠지만 그 내용 빨리빨리 넘기고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방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다지나고 난 흐름. 중요한 부분은 수급인데 수급 논리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내리매도예요. 응? 외국인들은 상장 이후 10월 5일 상장 이후에 내리매도였고 3%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틀 전에 100만 주, 하루에 100만 주 매도. 얘가 주식수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6,480만 주.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수도 모르고 무슨 뭐 시가총액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19% 오르고 꿈만 같은 흐름, 오늘도 15.77 오르고 꿈만 같은 흐름, 뭐 차익 실현 신호 나와서 차익 실현도 잘했고 행복한 흐름. 근데 오늘은 지금 얼굴이 하얘졌죠,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 잡읍시다. 만약에 여기서 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아, 나는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안타깝지만 손절의 범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당장 내일 당장 목요일 날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일단은 수반돼 있는 거래대금, 오늘 뭐 거래대금 치상이 2위, 이 거래대금이 갑자기 급격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 상장돼 있는 60개의 종목, 상품 포함해서 그 60개 종목 중에서 최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대부분이 외국인 상장 첫날 이렇게 매도를 하죠. 기관 상장 첫날 이렇게 다 매도합니다. 이게 좀 제도가 좀 잘못돼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연기금은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와요. 응?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지만 희한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왜 유독 똑같은 로봇 관련주의 두산 또
똑같이 신규 종목에서 왜 이 종목만 들어올까? 거기에 보시면 누적 수급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 연기 금만사 참나. 이게 그런데 6,48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샀어요. 그러면 저 수급이 4%에 달합니다. 대주주 지분 70% 당분간 나올 가능성 제한적이고요. 보호회수도 지금 당장 풀리는 건 없어요. 12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은 외국인도 일부는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누적 수급이 있어서 유통 물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와, 회사 끝내주기 좋습니다. 아니야. 그건 검증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일도 1,000만 주의 기준 잡아놓습니다. 1,000만 주 미만의 거래량이라면은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관망.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0만 주 미만의 거래에서 주가가 눌린다?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게 과도하다? 그럼 윤정두가 동영상 전략 녹화해서 빠르게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에 거래 터지고 강세,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추세적인 범위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일은요. 이 꼬리가 달린 요 흐름, 이 일봉의 양쪽에 다 꼬리 달려 있죠. 저거를 우리는 붙여서 놓고 보면 장족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장족형의 흐름에서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돼요. 아쉽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23시에 온라인에서 또 여러분들 뵈면 되죠. 밤을 새워서라도 전략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장 불기둥 꼭 잡아내십시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